안녕하세요. 연암국어 친구들 2025학년도 수특 독서 적용학습 인문예술 1강 김부식의 삼국사기 편찬 부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실장 김정연입니다. 전반적으로 별로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내용도 이 정도면 우리 연암 친구들 별로 길지는 않죠. 이것보다 더 긴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신으로 관련해서 연결지문 나올 수도 있고 수능 특강이다 보니까 좀 꼼꼼하게 공부하려고 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단 번호 체크해 주시고요. 5문단짜리네요. 1문단부터 한번 해설하도록 할게요. 동양의 전통적인 역사 편찬 관행은 늘상 있어왔던 관행은 한 왕조가 멸망하면 다음에 세워진 왕조가 이전 왕조의 역사를 편찬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대. 예를 들면은 고려가 멸망했을 때 그 다음에 세워진 조선에서 이전의 고려의 역사를 편찬하는 거 그게 일반적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관행이 일찍부터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역시 고려 제4대왕 광종 때에 이러한 역사 편찬 관행에 따라서 고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서가 편찬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서를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구별하기 위해서 구삼국사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일단은 구삼국사라는 게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와는 다른 책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줘야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삼국사기랑 어떤 점에서 다를까 찾아보면서 읽어봐야 되겠죠. 삼국사기는 제고려의 제17대 왕이었던 인종이 김부식에게 삼국시대의 역사를 다시 편찬하도록 하라 해서 만들어진 역사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만들어진 게 뭐? 구삼국사. 그 이후에 편찬된 게 뭐? 삼국사기. 구삼국사는 언제 만들어져? 제4대왕 광종. 이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사기는 언제? 17대왕 인종 때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은 김부식이 구삼국사를 기본 자료로 삼고요. 중국 측의 자료와 국내의 새로운 자료로 내용을 보완해가지고 삼국사기를 편찬했구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베이스가 깔리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에서 보완이 된 거구나. 왜 그랬을까? 맞죠? 김부식이 기존의 역사서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역사서 왜 편찬을 했을까? 고려의 대내외적인 상황과 연관지어서 이해해보라 라고 하면서 1문단에서 끝부분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글을 어떻게 읽어내려가야 될까? 뭐가 포인트가 될까라는 거를 미리 스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2문단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해답을 제시를 해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고려의 대내외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역사서 편찬을 이해하라고 했었는데 대외적 상황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대내적 상황은 3문단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2문단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 송나라에 신당서라는 게 있었대. 이게 편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역사서는 역사 편찬 관행에 따라 편찬된 역사서인 구당서라는 게 역사 편찬 관행은 뭐냐면은 멸망하면은 다음 왕조가 이전 왕조의 역사 편찬하는 거. 그래서 만들어졌던 구당서라는 게 이미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송나라가 그 이전 왕조인 당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송나라에서 이전 왕조의 역사를 편찬한 게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새롭게 편찬한 게 신당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러한 선례가 있는 거예요. 이미 역사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역사서를 만들어낸 거. 그렇기 때문에 삼국사기 편찬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신당서는 고문체라는 걸로 서술이 되었대. 문체의 일종이겠죠? 사륙변려문체로 서술되었던 기존의 역사서와는 차이가 있었대요. 기존의 역사서가 뭐였지? 구당서네. 오케이, 그러면은 구당서가 사륙변려문체로 만들어졌던 거, 신당서는 고문체로 만들어졌던 거. 자, 그럼 이 문체상의 차이가 뭘까? 자, 그래서 기존의 역사서랑 차이가 있었는데 공자와 맹자가 쓴 문체가 바로 고문체라고 합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글자에 중복 사용을 엄격히 피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내용 서술하기에는 아주 적합하고 문장도 깔끔 간결했다라고 이제 적혀 있네요. 근데 사륙변려문체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이게 뭐였다고? 구당서의 특징이었다고. 구당서가 사륙변려문체로 쓰였는데 얘는 어땠느냐? 문장이 장중하고 화려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문장이 간결하진 않고 엄청 부연 설명도 많고 뭔가 논리적인 핵심 파악하기 힘들고 그럴 것 같기는 합니다. 김부식이 당송대에 고문체 부활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그 풍조에 따라갔었나 봐요. 그래서 고문체 수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대. 누가? 김부식이. 역사의 기록도 고문체의 문장으로 서술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대. 누가? 김부식이.
자,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이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인종에게 바치면서 올린 진삼국사기라는 표가 있대요. 계속 나올 건데 김부식의 생각이 좀 잘 반영되어 있는 글이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는 여기서 뭐라 했느냐, 구삼국사로 추정되는 고기라는 것의 기록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이 있는 거야. 뭐라고 평가해? 아이, 거칠고 졸렬하다. 야, 이렇게까지 평가할 필요가 있나? 자, 근데 거칠고 졸렬하다 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했네. 그러니까 문체가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고기의 문체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쓸 것이냐? 고문체로 쓸 겁니다. 고문체가 삼국사기가 고문체로 서술된 것은 문체에 대한 그의 생각과 지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고문체는 거칠고 졸렬하지 않고 이렇게 내용을 서술하는데 아주 적합하고 문장도 간결하고 논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외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뒀을 때, 그리고 문체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뒀을 때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왜 편찬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대목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볼 거는 대내외적인 상황과 연관 짓자고 했으니까 이제 대내적 상황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네요. 3문단 넘어갈게요. 자, 고려의 정치체제와 정치적 상황이 대내적인 상황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고려는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왕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 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유교 사상에서는요, 왕이 가장 최고에 있고요, 그 밑에 신하가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관계가 굉장히 엄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인종의 재위 기간에 왕위를 찬탈하려는 이자겸의 난 있었고, 정치 기강이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풍수지리설에 의거해서 서경이 풍수가 좋습니다.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서경이 완전히 좋은 땅입니다 라고 서경으로 수도를 옮깁시다 주장했던 묘청 세력과 무슨 소리예요, 반대예요 하는 정치 세력 간에 다툼이 있었고, 결국은 묘청의 난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자겸의 난도 문제였는데 묘청의 난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문제가 많았네. 고려의 정치 체제가 흔들렸다라고 합니다. 왕이 정점이 돼서 그 밑에 신하들은 왕을 따르고 섬기기만 했어야 되는데 자꾸 난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을 필두로 한 이런 유교적인 질서가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정변을 경험한 김부식 같은 경우에는요, 김부식 같은 경우에는요, 합리적이면서 도덕성을 추구하는 유교적 역사관의 바탕을 두고 삼국사기를 편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유교적 역사관에서 합리적 성격이란 게 도대체 뭔데요? 합리적 성격은요, 증거 문헌에 의거하는 것, 사실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 것, 즉 신화적 요소, 사실과 거리가 먼 것, 이런 것을 배제하는 탈신화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사실적인 내용 쓰려고 했구나. 도덕적인 성격은 역사적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인의예지와 같은 유교적 윤리와 교훈을 주는 게 의미가 아니겠어?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얻는 거, 그걸 위해서 이제 유교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덕성을 추구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결국 삼국사기의 편찬이란 것 자체가 고려의 정치체제를 유교사상에 따라서 다시 정비해서 뭐 하려고? 당대의 정치체제가 유지되기를 의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분단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굳이 또 역사서를 편찬했을까? 안으로 대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난리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유교 질서가 좀 어지러운 것 같으니까 유교 사상을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고려 정치 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걸로 3문단을 요약할 수가 있겠죠. 자, 4문단 넘어가 볼까요? 자, 삼국사기 편찬에 대한 그의 의도는 사론과 자연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이나 가문과 같은 제2에 대한 기록에서 엿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연에서 일어났는데 딱 봤을 때 일식 같은 것들, 우리는 지금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지만은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야, 기이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가문과 같은 거는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최악이죠. 그러니까 이게 재앙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재앙 이런 것들을 역사적인 입장에서 기록을 철저하게 했었나 봐. 거기서 삼국사기 편찬에 대한 그의 의도가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사로는 특정 사실에 대한 편찬자의 적극적인 가치 평가가 담겨 있는 글로, 그러니까 이 역사관의 가치 평가가 좀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삼국사기에는 왕에 대한 정치 일반을 다루는 기록 본기가 있고, 왕을 제외한 인물들에 대한 기록인 열전 속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정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왕 제외한 인물들에 대해서 가치 평가하는 거, 역사관의 가치 평가하는 거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삼국사기 사로는 유교 경전에 준거해서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권계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자, 경계를 권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유교 경전에 준거했을 때 예를 들면 본기로 예시를 들어볼까요? 왕에 대한 정치 일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왕은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경계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유교적인 원리에 맞게 유교적인 도리를 지켜가면서 정치해야 돼 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담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한편 문제는 제2에 대한 기록인데 이게 천문지나 오행지에 별도로 정리한 중국 경우와 달리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중국과 차이점이 드러나는 부분이네요. 차이 적어주세요. 차이점. 자, 차이점이 드러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삼국사기에는 본기에 담겨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정리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제의라는 게 있대요. 사론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 쪼개가지고 본기라는 게 있고 열전이라는 게 있는데 본기 같은 경우에는 왕에 대한 정치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열전 같은 경우에는 왕을 왕 제외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제2라는 게 본기에 담겨 있다는 건 왕의 정치와 관련이 있다라고 인식한 게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왕과 그렇게 관련 짓지 않는데 우리나라 삼국사기 특히 이제 김부식이란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왕의 정치와 제2가 관련이 깊다라고 본 겁니다. 자, 본기에 제2가 기록된 것은 김부식이 유교 사상의 여러 입장 중에서 전인가문설이라는 게 있대요. 자, 전인가문설이 뭘까? 자, 그게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인데 전인가문설은 기후 등 자연현상을 포함한 하늘과 인간사회는 관련이 엄청 빡세게 있다. 불가분의 관계다. 나눌 수 없는 관계다. 엄청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재앙과 같은 제의가 있었어. 그러니까 재앙이 되는 괴이한 일이 있었어. 이거 전부 다 누구 때문? 왕의 정치 때문이라고 보는 거지. 인간 사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 이러한 점에서 군주의 올바르지 않은 행위에 따라서 하늘은 제의를 통해서 경고한다. 야, 니 정신 차려라. 가뭄. 야, 니 정신 차려라. 일식. 이렇게 생각했던 게 유교의 여러 입장 중에서 전인가문설인데 이거를 김부식이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삼국사기 편찬의 정치적 의도를 고려하면은요, 김부식에게는 제의가 짱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김부식은 진삼국사기 표에서 앞에서 봤었죠? 김부식이 인종에게 올린 거였어요. 인종대의 지식인 계층이 중국 역사에는 해박해. 근데 삼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 전말을 알지 못한다. 왜 중국 역사만 아는데? 라고 지적을 했었나 봐요. 따라서 삼국사기의 편찬은 이런 당대 지식인들에게 삼국의 역사를 읽도록 만들었다라는 게 약간의 의의 같은 느낌이네요. 삼국사기를 읽은 지식인 중에서는 삼국사기 내용이 좋긴 좋은데 사료 수집 위주로 관청이나 정부의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데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진 사람도 한 명 있었고, 한 명이 아니지, 그런 한 측도 있었고, 이규보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규보가 동명왕편이라고 해서 주몽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역사적인 서사시를 쓴 사람이거든. 그래서 삼국의 역사에 대해서 인식했으니까 그렇겠지. 이규보와 같이 삼국의 역사를 재인식하는 사람도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양상이 나타나게 됐네요. 그래서 이러한 영향으로 삼국시대 이후에 편찬된 역사서는 이런 두 가지 입장이 반영이 됐겠죠. 삼국사기가 마련한 역사인식의 바탕 위에서 그것을 보완하거나 극복하려는 내용으로 기술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의의와 어떠한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5분단이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자, 내용 그 자체는 별로 어렵진 않았던 것 같은데 문제도 좀 간단했던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었는데 정답은 5번이었죠. 왜 5번인가? 자, 삼국사기의 열전에는 삼국의 왕들이 주도해서 나라를 통치했던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했다. 자, 왕들이 주도하다고 했었지. 그럼 왕에 대한 기록일 거 아니야. 왕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 있었다고? 본기에 있었다고. 그래서 열전이란 말이 땡 틀렸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었는데 기억이 뭐였냐면은 여기 있나요? 앞에 있나요? 기억이 뭐였냐면은
자, 요거였네요. 요거. 삼국사기가 고문체로 서술된 것, 그게 왜 때문인데? 라고 이유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3번이 정답이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적 사건을 논리적으로 기록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3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삼국사기가 고문체로 서술된 거는 당연히 문체에 대한 김부식의 생각과 지적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지. 문체에 대해서 김부식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논리적으로 내용 서술하기에 적합하고 문장이 간결하다. 역사라면 모름지기 이렇게 써야지. 아니면 거치고 졸렬해 라고 인식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삼국사기가 고문체로 서술된 거는 논리적으로 기록하려는 김부식의 의도 이런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얘는 자, 승려 이련이 이련 스님 오랜만이네요. 연암에서 수업 많이 듣는 친구들은 자주 듣는 이름일 거예요. 삼국유사를 지은 사람이죠. 방대하게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술한 삼국유사라는 걸 만들었대. 오케이, A라고 적혀 있네. 자, 역사 및 불교에 관련된 설화, 향가 등이 수록되어서 우리나라의 고대 문화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문학 시간에 많이 듣게 되는 이름이야. 이 책의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 신이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신화나 전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와, 그러면 김부식의 삼국사기랑 벌써 좀 차이점이 느껴지겠지?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뭐라고 했었지? 중요한 특징 뭐였지? 신화성을 추구했었다라는 말을 들었었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기 이러한 점에서 김부식의 삼국사기랑은 좀 차이점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당시 유통되고 있던 삼국에 대한 역사서에 빠뜨린 일들을 수집해서 정리했습니다. 이는 신이한 이야기도 역사에 포함될 수 있다는 역사에 대한 재인식을 보여준대요. 이게 사실은 1년의 삼국유사 덕분에 우리가 좀 현대에서 좀 많은 역사를 좀 더 추가적으로 알 수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역사에 대한 재인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삼국유사가 역사서에 기록된 사건들에 대한 보충적 의미를 가지는 역사서의 성격이 있다. 보충적 의미를 가진다라는 걸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년은요. 삼국사기 등 여러 종류의 옛 역사서를 출처로 들었대요. 오케이,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출처를 들어가면서 여러 신화나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즉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문헌을 바탕으로 삼국유사를 지으려고 노력했다라는 점이라는 게 또 이제 1년의 삼국유사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A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반항을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었는데 정답은 4번이에요. 삼국유사의 A에 신화나 정설이 많이 수록되어 있었죠. 자, 그것은 역사를 기록하는 것에 대한 김부식의 관점과 이련의 관점이 많이 달랐음을 보여주는 것을 이제 반영한 것이다. 맞는 말이지. 왜냐하면 김부식 같은 경우는 탈신화성이라고 해서 신화적인 내용, 전설적인 내용은 빼자! 라고 했었는데 여기 있는 A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신이한 이야기도 역사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관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틀렸는데 좀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고 질문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었는데 오케이, 적절하지 않은 거 보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삼국사기 권 제28권 백제 본기 오케이, 백제의 왕과 관련된 이야기 제6의자왕. 자, 왕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겠죠.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기록 또 있고 사론도 있대요. 그러면 사론이 뭐였죠? 역사관의 평론 같은 거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 평가가 들어가는 거, 가치평가. 자, 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여름 4월에 두꺼비 수만 마리가 나무 위에 모여 있었다. 무서워. 뭔가 이상해. 재앙 같아. 하늘의 벌 같아. 제2 같은 느낌이네요. 왕도의 저자 사람들이 까닭없이 놀라서 달아나는 것이 마치 누가 잡으러 오는 것 같더니 쓰러져 죽은 자가 100여 명이나 되고 재물이 잃어버린 자가 셀 수가 없었다. 겁에 질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벌써 재앙이야. 제2. 자, 우리 기억하죠? 중국 역사서랑 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어. 중국 역사서에는 제2는 따로 오행지 이런 책에다가 이제 수록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론은 또 별개의 것이라고 봤었죠. 사론. 이게 중국이었고 중국 버전. 자, 이거는 좀 다르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우리 고려 입장에서 김부식 입장에서 어떻게 봤느냐. 사론이라는 게 있고 이게 본기가 있고 열전이 있는데 그 본기 속에서 제의를 넣었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 재앙이 되는 일들은 전부 다 하늘과 인간이 관련이 있는 천인 가문설이었죠. 천인 가문설 때문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왕의 정치 때문에 제의가 일어난 거다라고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본기에 제의가 수록되어 있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론을 합니다. 평가할 거예요. 논하여 말한다. 백제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행하는 일은 도리에 어긋난 일이 많다. 이 쓰레기 같은 일이 많았다. 또 대대로 신라와 원수가 되어서 고구려와 연합하고 화목함으로써 침략도 했고 이익과 편의에 따라서 신라의 중요한 성과 큰 진을 나누어 차지하는 것이 끊이지 않았으니 나쁜 놈이었다. 이른바 어진 사람과 친하고 이제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이 나라의 보배라는 옛날 말과 달랐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도리에 어긋났다라고 바라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쩌고 쭉쭉쭉쭉쭉 이어가서 그 멸망은 또한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유교적인 도리에 맞지 않게 정치를 펼쳤기 때문에 이 왕은 잘못했다라고 하는 권계의 의미가 담겨있다. 자, 그래서 유교 경전에 준거해가지고 옛말에 유교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이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권하는 그런 실천적인 의미까지 담겨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보기의 분석을 바탕으로 나머지를 전부 다 이제 좀 이해를 하면은 쉽게 답안이 나올 거고요. 우리는 정답인 1번만 한번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게 정답이 1번이었죠. 가는 한 국가에서 일어난 기이한 현상이다 라는 점에서 가에는 정치적 평가를 제2에 넣음으로써 제2의 신화적 성격을 지우려고 했던 김부식의 의도가 나타난다라고 본다. 얘들아, 제2라는 말에 헷갈리면은 이게 좀 틀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2가 뭐였냐면 재앙이 되는 괴이한 일이었어요. 자, 근데 예를 들면은 우리 쌤이 아까 제2의 대표적인 예시로 일식이라는 말 얘기를 했었고 또 가뭄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일식이나 가뭄이 신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좀 애매한 것 같아. 이 의미 부여를 하면 신화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자연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재앙이나 다름이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신화적 성격이 있고 이걸 지워버려야 돼 라고 김부식이 생각을 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재앙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인간이 이제 하늘과 감응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바라보는 거고 제이가 만약에 신화적 성격이 있다라고 바라봐서 김부식이 탈신화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지우려고 했다라고 본다면은 이런 게 기록이 안 돼야 되겠죠. 맞죠? 탈신화성이라고 했으니까 안 돼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기록이 됐으니까 신화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보기도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더해서 얘는 어떤 의도가 있었냐. 제이가 결국에는 정치적 평가와 관련이 있다. 왕의 정치적인 평가가 나쁘기 때문에 관련 지어가지고 이 기이한 현상은 왕 탓이다 라고 이야기하려는 김부식의 의도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4번까지 문제 해설을 해봤는데 열심히 잘 풀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혹시 모르는 점이 있다면 우리 연암 선생님들한테 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 물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